I really appreciate CJWiki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create the Korean version of Joy of Vex. Thank you very much. 모든 랭글러를 위하여 TWA 후디니의 정석과 함께하는 Joy of Vex 7회차에 오신 모든 랭글러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장담할 수 있습니다. Joy of Vex 독학러들이 가장 많이 나가떨어진 혹은 포기의 쓴맛을 느낀 회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CJWiki님은 이미 벡스를 통달한 입장에서 이제 슬슬 난이도를 올려볼까?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벡스를 하는 우리 입장에선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난이도의 벽에 부딪혀서 포기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7일차가 유독 어려운 이유가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유. 지금까지는 어치비트 랭글 첫 번째 인풋의 정보만을 이용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두 번째 인풋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 Joy of Vex 웹페이지에 모든 코드가 다 쓰여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각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GIF 사진들이 있으나 우리가 그걸 표현해내지 못하면 찜찜해서 이해를 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마저 들지도 몰라요. 세 번째 이유. 이제부터 하나하나의 설명보다 자, 이 경우엔 이런 걸 알면 좋아요 와 같은 느낌의 진행이 시작됩니다. 오늘 강의죠. 7일차로 예를 들면 포인트 펑션을 배워야 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물론 Joy of Vex의 설명이 있습니다만 배우는 동시에 어떤 작업의 연결고리로서 활용을 해내기는 조금 어려운 펑션이에요. 자, 하나만 더 이유를 추가해 볼게요. 네 번째 이유. 어치비트 랭글의 런오버가 포인트일 때 제가 맨날 쓰는 표현이죠. 모든 포인트에 대하여 라는 뉘앙스를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이게 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 건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자, 또 시작 전에 말이 길었는데요. 방금 말한 4가지 이유 이실직고 해보자면 제가 처음 Joy of Vex 공부할 때 7일차에서 포기했던 이유랍니다. 최대한 이해가 가시게끔 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 넘어서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작업에 대한 재밌는 상상들 많이 하시게 될 거랍니다. 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장면 자, 한번 볼게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예제가 있으면 흥미롭지 않을까 하고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강의가 엄청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오늘 한 영상에서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습 문제로 남겨둘 예정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선 제가 튜토리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튼 그럼 슬슬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순서는 이 순서를 따르지 않을 예정이에요. 우선 포인트 펑션 간단하게 배우고요. 그 다음에 민포스 배우고 그 다음에 니어 포인트 펑션 이용해 볼 거예요. 그리고 3번, 4번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포인트 펑션을 배우는 동안에는 오랜만에 화면을 좀 넓게 써볼까 하고 있어요. 자, 강의 시작해 볼 건데요. 우선은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Joy of Vex 화면에서 이 부분만 늘어난 거랍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새롭게 만들어준 지오메트리에 들어가 볼게요. 자, 가장 먼저 뭘 해볼 거냐면요. 그리드에 색을 줘볼 거예요. 자, 그리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어치비트 랭글 달아주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쓰는 코드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세요. 벡터 변수를 만들어 줄 건데 벡터 변수의 이름은 컬러입니다. 자, 이 컬러라는 녀석의 값은 1,0,0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지금 이 어치비트 랭글은 컬러라는 변수가 어치비트 랭글 안에서 존재하고 있겠죠. 이때 이 변수 값을 CD의 값으로 넣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빨간색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만약에 이곳이 0,1,0이면 어떻게 될까요? 녹색이 나오죠. RGB 값이니까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조건의 상황을 제가 드려볼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박스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자, 박스 만들어 주시고요. 이 박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박스의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지금 가로 세로 높이가 1씩 돼 있죠. 그런데 마이너스 0.5만큼 왼쪽으로 이동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트랜스폼 노드를 달아주세요. 0.5만큼 이동시켜 볼게요. 자, 그리고 G의 방향으로 0.5만큼 이동시켜 볼게요. 그리고 Y의 방향으로도 0.5만큼 이동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트랜스폼의 결과로서 이 총 8개의 포인트가 있겠죠. 이 8개의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들을 좀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0,0, 1,0, 뭐 이런 식으로
0과 1로 되어 있는 벡터의 정보를 가지고 있죠. 자, 이때 attribute wrangle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attribute wrangle. 자, 앞에서 만들었던 이 내용은 지워줄게요. 이제 이 attribute wrangle에 그리드는 첫 번째 인풋에 넣어줄 거고요. 이 내용은 두 번째 인풋에 넣어줄 예정입니다. 자, 이때 플래그를 켜주시면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인풋에 들어온 것이 메인입니다. 자, 두 번째 인풋에 들어온 이 내용은 우리가 레퍼런스 3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정보적으로 도움을 줄 녀석들의 내용이고요. 메인은 첫 번째 인풋의 정보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그리드의 내용과 동일한 결과가 지금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셨나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자, 지금 뭘 해볼 거냐면요. 그리드에 색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무엇에 기반을 해서 색을 주려고 하냐면요. 박스의 위치를 이동시켜줬죠. 이때 각각의 포인트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0번 포인트라고 한다면 0,0,0이니까 자, 이 위치 값을 이 녀석의 색깔에 대한 벡터의 정보로 쓴다면 검정색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녀석의 3번 포인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RGB 값이니까 0,0,1 파란색 그리드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이해가시나요? 이러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포인트 펑션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식을 써보기 전에 포인트 펑션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먼저 알려드려 볼게요. 포인트 펑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포인트 펑션의 인풋 요구사항은 총 3가지입니다. 3가지의 내용을 써줘야 되는데요. 제가 예시로 한번 뭐든 써볼게요. 아마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가장 먼저 맨 앞에 들어온 이 정보는 뭘까요? attribute wrangle를 이렇게 그려본다면, 자, 첫 번째 인풋이 있고 두 번째 인풋, 세 번째 인풋, 네 번째 인풋이 있죠. 그리드는 첫 번째 인풋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이곳을 할당하는 숫자는 0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인풋은 1, 세 번째는 2, 네 번째는 3, 이와 같이 될 겁니다. 자, 우리는 박스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의 위치 정보를 활용할 거죠. 그런데 이 정보가 두 번째 인풋에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1이 쓰인 겁니다. 자, 만약에 이처럼 있고 박스에 대한 정보가 세 번째 인풋에 들어왔다면 몇을 써주면 될까요? 2를 써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 인풋이라면 3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이제 포인트 펑션의 3가지 요구사항 중 가운데에 있는 이 녀석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박스라는 녀석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attribute p, 포지션 속성을 가지고 있죠. 자, 만약에 우리가 attribute wrangle에서 뭔가 작업을 할 때 모든 포인트에 대하여 위치 정보를 활용하고 싶으면 attribute p 이런 식으로 썼었죠. 그런데 포지션 attribute을 부를 때는 부르는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자, 우리의 지금까지의 논리로는 attribute p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쓰면 틀려요. 자, attribute p의 이름 그 자체인 p를 써줘야 됩니다. 근데 이때 앞뒤로 따옴표를 써줘야 돼요. 자, 이렇게 된 1개짜리 따옴표도 상관없고요. 2개짜리 따옴표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1개짜리, 2개짜리 이 차이는 제가 채널 펑션 이용할 때 이름 지어줄 때 예를 들어서 TWA 이런 식으로 쓴 적도 있고 TWA 이런 식으로 쓴 적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를 들어 이 녀석이 attribute K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정보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곳에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아니죠. 따옴표 쓰시고 K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 알려드릴게요. 포인트 펑션에 이와 같이 써있다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우선은 attribute wrangle의 1번 인풋, 자, 두 번째 인풋을 뜻하죠. 두 번째 인풋에서 자, 이 부분 해석해볼게요. attribute 컬러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있다면 이 정보를 활용할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마지막이죠. 몇 번 정보를 부를 건지 묻는 겁니다. 자, 지금 박스는 총 8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0,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이 중에서 몇 번 포인트의 정보를 활용할지 묻는 거예요. 이곳에 3이 써있다면 3번 포인트의 컬러 정보를 활용하겠다 라는 뜻이 되겠죠. 만약에 다르게 써볼게요. 포인트 1에 P 4라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로 들어온 이 정보에서 포인트 어트리뷰트 포지션 값을 이용할 건데, 자, 4번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1, 0,0이라면 이 결과는 1, 0,0이라는 정보가 될 겁니다. 자, 이 부분까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그리드에서 색깔을 줬을 때 이렇게 썼어요. 어트리뷰트 랭글상의 내용입니다. 벡터 컬러라는 녀석이 있는데, 컬러라는 녀석은 1, 0,1이다. 그래서 어트리뷰트 cd에 컬러라는 변수에 내용을 넣겠다. 그러면 1, 0, 자, 여기 0으로 할게요. 1, 0,0이면 빨간색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포인트 펑션을 활용해 볼 거예요. 자, 제가 쓰는 식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곳에 쓰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벡터 컬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컬러는 포인트 펑션으로 값을 정의 내려줄 거예요. 자, 두 번째 인풋이죠. 1번을 부르면 되겠죠. 두 번째 인풋에서 포지션 값을 불러올 것입니다. 몇 번 점에서 불러올 거냐면요, 자, 3번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박스가 가진 3번 포인트의 위치 정보가 1, 0이라면, 자, 어트리뷰트 컬러가 변수 컬러와 동일하다 라고 했다면 지오메트리 스프릿상에 이제 컬러.x가 있을 거고 컬러.y, 컬러.z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 3번의 정보인 1, 0이 들어올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직접 써볼 건데요. 포인트 펑션을 활용한 다른 예시들도 이것저것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는 내용들 직접 따라 하시면서 써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이제 화면 원래대로 되돌려 볼게요. 자, 제가 방금 전에 들려드렸던 예시 지금 한번 써볼 건데요. 자, 어트리뷰트 랭글 키시면 첫 번째 인풋에 들어온 정보가 보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드의 사이즈는 2,2로 바꿔주세요. 자, 먼저 뭐라고 쓸 거냐면요, 변수를 설정해 주고요. 벡터 컬러가 존재할 겁니다. 자, 이 컬러 값을 아까는 어떻게 썼었죠? 이런 식으로 1, 0 이런 식으로 써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이제 컬러라는 변수에 대해서 포인트 펑션을 활용해 볼게요. 자, 포인트 펑션에 이제 박스에 대한 정보를 불러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인풋이니까 할당된 숫자는 1일 겁니다. 그리고 자, 박스가 가진 어트리뷰트이 뭐가 있죠? 포인트 어트리뷰트 해서 P가 있죠. 자, 이곳에는 P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몇 번 정보를 불러오면 좋을까요? 자, 트랜스폼에서 지오메트리 스프릿 보시면, 자, 5번 포인트 어떤가요? 1, 1,0. 자, 5번 포인트의 정보를 부른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곳에 5를 써주고 문장을 닫아줄게요. 지금은 자, 컬러라는 변수는 포인트 펑션으로 정보를 불러왔는데 1이 써있죠. 두 번째 인풋에 5번 포인트에 포지션 어트리뷰트 값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벡터 정보겠죠. 그러면 벡터 어트리뷰트 컬러를 만들어 볼게요. 자, 벡터 어트리뷰트 컬러는 변수 컬러와 다릅니다. 자, 이때 벡터 어트리뷰트 컬러가 변수 컬러와 같다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원했던 5번 포인트의 정보가 잘 불러 들어가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작동은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작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포인트가 1, 0이라는 정보를 얻게 됐어요. 자, 이 부분은 이곳에서 변수 컬러의 값이 잘 들어가는지 보려고 본 거죠. 자, 안 보이도록 처리해주고요. 자, 이때 어트리뷰트 cd는 컬러라고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했던 1, 0에 대한 그 값이 cd 값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이 녀석의 5번 포인트 정보 볼게요. 1, 0이죠. 1, 0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에 6을 써주면 어떨까요? 자, 색깔이 바뀌었죠. 왜 그럴까요? 이 정보를 보시면 6번 포인트의 정보는 1, 1, 흰색이 맞습니다. 자, 이 녀석을 2로 바꿔줄게요. 자, 왜 이런 색깔이 나왔을까요? 2번 포인트의 정보는 1, 0, 1.
마젠타 색이 나오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써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인티저 select라는 변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select라는 정보는 파라미터에서 값을 불러오고요. select라는 파라미터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elect라는 정보는 attribute select라고 해서 값을 뽑아볼게요. select는 select다. 그러면 이곳에 자, 정보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잘 불러지고 있으니까 안 보이게 처리를 해두겠습니다. 자, select라는 변수는 그러면 여기서 정보를 받고 있는데, 자, 컬러에 대한 정보를 포인트 펑션을 활용해서, 자, 두 번째 인풋에 포지션 정보인데 몇 번 정보냐면 2번이라고 했죠? 이 부분을 select를 써주면 어떨까요?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검정색이 됐죠? 그 이유는 0번 포인트가 0,0,0이고 이 식의 select의 정보가 0이기 때문에 포인트 펑션 1, 포지션, 0이라서 그래요. 자, 바꿔볼게요. 우리가 select의 정보를 바꿔줌에 따라서 색이 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부분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식들은 지워볼게요. 자, 이 식이 이해가시나요? 지겹더라도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벡터라는 변수를 먼저 만들어주세요. 값은 정해지지 않았죠. select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 select라는 변수는 파라미터에서 정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만들어준 컬러라는 변수를 포인트 펑션으로 만들어줬는데 두 번째 인풋, 자, 이 내용이죠. 두 번째 인풋에 포지션 정보를 활용할 거예요. 근데 몇 번 정보를 쓸지는 select의 값에 따라 바뀔 거예요. 자, 파라미터에서 select의 값을 불러와서 이곳의 정보로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0이 쓰인다면 두 번째 인풋에 포지션 정보인데 0번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이곳이 5가 된다면 두 번째 인풋에 포지션 정보인데 5번 포인트의 포지션 정보를 쓰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때 우리가 벡터의 정보로 만들어준 컬러 변수가 색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앞으로의 조요 벡스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좋습니다. 자, 새로운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 줄게요. 들어오셔서 그리드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사이즈는 2, 로우와 컬럼은 3으로 맞춰줄게요. 자, 그리고 add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자, 포인트에 attribute rank를 달아줄게요. 자, 몇 가지 포인트 펑션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민포즈라든지 니어 포인트 이쪽 이야기로 넘어갈 건데요. 자, 포인트 펑션에 대해서 오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리송하게 넘어간다면 정말로 앞으로 조요 벡스가 이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꼭 숙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점에 정보를 줄 거예요. 어떤 정보냐면, 자, string attribute이면 글자에 대한 정보죠. 자, string attribute info라는 걸 만들어 줄게요. 자, info attribute은 twa라고 정의 내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info attribute이 생기겠죠. 자, info attribute twa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그리드에 attribute rank을 달아줄게요. 자, 이곳에서 만들어준 info twa라는 글자를 그리드의 정보로 불러오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우선은 스트링 변수를 만들어줘야겠죠. 자, getInfo라고 쓸게요. 자, getInfo라는 스트링 변수를 포인트 펑션을 활용해서 정보를 불러올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인풋에 넣어줄 거니까 가장 먼저 1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내용이었죠? 자, attribute 정보를 보시면 포지션 정보 있고 info 있죠. 이곳 앞에 attribute 안 써있죠. 그렇기 때문에 info 쓰시면 됩니다. info 그리고 점은 한 개죠. 그럼 0번 포인트일 거예요. 자, 지금 getInfo라는 변수에는 이곳에서 받은 info라는 정보를 불러왔을 거예요. 자, info라는 글자를 불러온 게 아니고요. info attribute이 가지고 있는 twa라는 글자를 불러온 겁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attribute check info를 쓸게요. 자, 이곳에는 get info를 쓰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는데 막 변수 이름이랑 attribute 이름 이것저것 쓰고 있어요. 여러분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변수들이 많아지면 정말 많은 이름을 쓰게 되실 거예요. 자, 한번 클릭해서 결과 볼게요. twa가 잘 불러가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자, 특정 0번에 들어간 게 아니죠. 0번에서 불렀다고 0번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이 정보가 뿌려지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빠르게 다음 예시도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만 지우고 바로 다시 시작해볼게요. 우선은 어치뷰트 랭글 만들어줄 건데요. 자, 이 포인트에 id를 한번 만들어줄게요. 자, 어치뷰트, 자, 인티저 어치뷰트 my id는 뭐 272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결과로 인티저 정보인 272라는 my id가 생성이 됩니다. 이때 그리드에 272라는 이 정보를 불러오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치뷰트 랭글, 자, 여러분 상상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써볼게요. 아까처럼 길게 안 쓰고요. 인티저 get id라는 녀석을 만들어 줄 건데, 이 녀석은 포인트 펑션을 활용할 거예요. 두 번째 인풋이니까 1 써주면 되고요. 자, 어떤 내용을 불러올 거죠? 이 녀석에 보시면 my id라는 포인트 어트리뷰트 있죠. my id. 자, 이 녀석은 현재, 자, 이 녀석은 0번 포인트 하나죠. 0번 포인트에서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get id라는 인티저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녀석은 변수 get id다 라고 써준다면, 자, 이곳에서 만들어준 272라는 정보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씬뷰에 이 버튼에 대해서 아시나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버튼인데, 자, 이 부분을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면 이곳에 씬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트리뷰트를 시각화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마커를 선택해 주시면, 자, 이와 같은 창이 뜨는데요. 이곳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비주얼라이징 해줄지, 자, 화면상에서 비주얼라이징입니다. 화면상에서 뭘 보여줄 수 있을지 정의를 내려줄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id라고 이름을 정해볼게요. id라고 라벨도 동일하게 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은 텍스트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어트리뷰트는, 자, 우리가 좀 전에 get id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get id라고 써주겠습니다. 자, 한번 닫아볼게요. 그리고 오른쪽 키 다시 누르시면 보시면 id라는 마커가 생성이 되어 있고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이곳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아, 자, 클릭하기 전에 우리가 이 결과로 어치뷰트 get id가 있기 때문에 get id의 정보는 272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비주얼라이징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씬뷰에서 272라는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노말 정보가 있었다고 한다면, 자, 보시면 노말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화면상에 나오죠. 이와 동일한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보시면 방식이 지금은 텍스트로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다른 스타일의 마커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텍스트를 가지고 다른 예제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우선은 비주얼라이제이션 꺼주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리드를 만들어줄게요. 이번에는 사이즈 2짜리고요. 로우와 컬럼은 4로 맞추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동일한 그리드를 복사해줄게요. 자, 이 녀석이 메인으로 작업이 돼야 될 녀석이고요. 이 녀석에서 어떤 정보를 만들어줄 건데, 이 정보를 이 녀석한테 쏴줄 거예요. 자, 우선은 정보를 좀 만들어 볼게요. 어떤 정보냐면 어트리뷰트 랜더마이즈 꺼내주도록 할게요. 자, 연결해주고 결과를 보면, 자, 그리드에 CD에 대한 랜덤한 정보를 넣어주고요. 그런데 CD에 넣어주지 않을 거고요. 자, num이라는 어트리뷰트를 생성해서 이곳에 랜덤한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지오메트리 스펫이 보시면 지금 어떻게 들어있나요? 숫자에 대한 정보가 디멘션에서 3차원 3개의 벡터 값으로 들어왔죠. 자, 이 부분을 둘로 낮춰주면 num에 대한 어트리뷰트이 2개가 생기고요. 하나로 해주면 플롯의 정보와 동일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트리뷰트 랭글에서 이곳에 num이라는 플롯 어트리뷰트를 만들어줬고, 그 값에 랜덤한 값을 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결과에서, 자, 저는 이 결과가, 자, 0.55, 0325 뭐 이런 식이 아니고요. 55라는 숫자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든 숫자들이 100배 곱해져서 인티저처럼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자,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어트리뷰트 랭글 꺼내주고요. 위에서 어트리뷰트 num 만들어줬죠. 어트리뷰트 num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해줄 겁니다. 어떻게 해줄 거냐면 곱하기 100배 해줄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뒤에 소수점이 붙어있죠. 저는 이런 값을 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트리뷰트 num은 앞으로
플로우 펑션에 의해서 내림 펑션이죠. 그러면 뒤가 55.0, 21.0 이런 식으로 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새로운 마커를 만들어 줄 건데요.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마커 클릭하시면 새로운 마커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네임은 num이라고 써줄게요. 라벨도 num으로 써줄게요. 그리고 attribute num이죠. 자, attribute num이 아닙니다. 이름 그 자체 num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클로즈 누르면 마커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 마커의 색깔을 정해줄 수 있는데 주황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클로즈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라이제이션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num이라는 마커가 생성이 됐고요. 자, 한번 클릭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자, 좋습니다. 각각의 포인트가 num이라는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숫자로서 우리가 결과를 보고 있어요. 자, 신뷰에서 이와 같이 숫자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건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편리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포인트 넘버도 같이 한번 봐볼게요. 9번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9번 포인트의 num에 대한 정보는 20이죠. 자, 22가 잘 써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번 볼까요, 한번? 15번 포인트의 num에 대한 어트리뷰트이 7인데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화면상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도 꺼주고요. 포인트 넘버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만든 정보를 이곳에 보내줄 예정이에요. 자, 사실은 어트리뷰트 관련된 많은 노드들을 활용해서 손쉽게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벡스 공부 중이잖아요. 자, 벡스에서 한번 해볼게요. 어트리뷰트 랭글 꺼내주시고 이 녀석이 결과에 쓰일 녀석이니까 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풋에 넣어주고요. 이 녀석을 두 번째 인풋에 넣어줄게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머릿속으로 잘 떠올려보세요. 자, 어트리뷰트 랭글에 뭐라고 쓸 거냐면요. 인티저 정보를 만들어줄 건데 myPt라고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myPt라는 인티저 정보는 1이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myPt에 대한 정보를 attribute myPt로도 한번 봐볼까요? myPt. 자, 이 앞에 타입캐스팅 해줘야겠죠? 처음 쓰는 거니까요.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1이라는 숫자가 들어왔죠. 자, 이때 float getInfo라는 변수를 만들어줄게요. getInfo라는 변수는 포인트 펑션에 의해서 정보를 불러올 겁니다. 이쪽에서 불러올 거기 때문에 이곳에는 0이 아니고 1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정보였죠? 자, 이곳에서 num이라는 어트리뷰트를 만들어줬죠. 그러면 어트리뷰트 num 아닙니다. num 써주면 돼요. 그리고 자, myPt라는 곳에서 1이라는 정보가 입력된 걸 알고 있죠. myPt라는 변수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것만 봐도 느낌이 오시죠? 이 숫자는 나중에 바꿀 겁니다. myPt라는 변수를 넣어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getInfo라는 변수는 두 번째 인풋으로 들어온 내용 중에서 attribute num을 확인할 거고, 자, myPt 지금은 1번 포인트에 대해서 정보를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attribute num을 만들어 줄 거고요. attribute num은 변수 getInfo와 동일하다고 해줄게요. 자, 이때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21이라는 숫자가 들어왔어요. 어떤 이유로 들어왔죠? 자, attribute 랭글 보시면 1번 정보를 불러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1번 정보에 attribute num에 21이라는 숫자가 들어온 거예요. 자, 이 부분 이해하셨죠? 그러면 attribute 랭글에서 이 부분을 바꿔준다면 이 값들도 바뀌겠죠? 각각의 포인트에 들어간 숫자들이 바뀔 거예요. 자, 2로 바꿔볼게요. 자, 바뀌고 있죠? 4, 8. 자, 좋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쉬워요. 만약에 이곳에 attribute pt num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상상이 가시나요? 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값들이 바뀌었죠? 다 다른 값이죠? 왜 이런 결과를 얻었을까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 결과는 이 결과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느낌이 좀 확 살지가 않아서 자, 잠깐 끊어볼게요. 포인트 지터로 좀 해체 분해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지오메트리 없애주고 위치를 좀 섞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점의 정보지만 이 녀석은 각각의 포인트가 가진
정보가 있습니다. 어트리뷰트 num이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정보가 그리드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의 이해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가 강의 시작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어치브 랭글이 런오버 포인트로 되어 있을 때 모든 포인트에 대하여 라는 의미를 꼭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자,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치브 랭글을 만들어주고 어치브 p는 어치브 p 더하기 이런 식으로 써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오메트리 스프레드 상에 p.x, py, p.g 0, 1, 2, 3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때 자, 예시로 써볼게요. 0, 0, 0, 1, 0,1, 2, 0,3, 1, 0,0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치블 랭글은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이 작업을 수행해 줄 겁니다. 그러면 순서상 자, 0번 포인트부터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해져서 1, 0,0이 되겠죠. 자, 0번 포인트 했으니까 이제 1번 포인트 갈게요. 1번 포인트에 대해서 불러옵니다. 1번 포인트의 정보가 이만큼 더해져서 2, 0,1이 될 거예요. 자, 1번 포인트까지 했으니까 이제 2번 가서 3, 0, 3 되고 이제 3번 포인트 넘어갑니다. 2, 0, 0. 자, 이와 같은 순서로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런오버 포인트로 되어 있을 때 자, 0번에만 이렇게 작용해주세요. 이런 느낌이 아닌 겁니다. 자, 이 부분 이해하셨으면 이제 뭘 써볼 거냐면요. 자, attribute id, 인티저 attribute id가 있고 attribute id는 attribute pt nu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을 얘기하기 앞서서 자, attribute id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타입 캐스팅을 먼저 해주고 이제 attribute id가 attribute pt num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가 attribute 랭글을 활용하다 보면 attribute pt num 혹은 attribute num pt 혹은 attribute time 이런 값들은 자, 이 녀석은 플롯인 걸 이미 알고 있고 이 녀석은 인티저인 걸 알고 있죠. 그래서 attribute 랭글에 쓸 때 타입 캐스팅 없이 불러 쓸 수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불렀다 하면 의미 있게 이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왕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p.x, p.y, p.g 그런데 원래라면 이 정도의 정보만 있을 텐데 자, 보여지지 않는 attribute pt num과 같은 정보들이 대기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num pt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attribute 인티저 attribute id는 attribute pt num이다 라고 쓴다면 자, 이 식이 쓰이기 전에는 1, 2, 3, 4 이렇게 있다면 자, 이곳에 값이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그러나 안 보일 거예요. 아직까지 이 내용을 부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이 식을 써주면 자, id라는 어트리뷰트이 생길 거고요. 자, 이 녀석은 부른다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트리뷰트 pt num이라고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상에 뜨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 0번 점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해줘야겠죠.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해줄 거니까요. 자, 그러면 id에 0이 들어옵니다. 자, 1번 점 id에 1이 들어오겠죠. 2번 점 2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서 한번 써볼게요. 인티저 attribute id는 attribute pt num이다. 그러면 포지션 x, y, g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고 0, 1, 2, 3 이렇게 있으면 id에 대한 인티저 attribute이 생성되면서 자, 보이지 않는 pt num 정보가 바로 불러와져서 0, 1, 2, 3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식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만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인티저 myPt가 존재하는데 myPt라는 변수는 attribute pt num이다 라고 했으면 자,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상에 안 나타나죠. 그러나 변수로서 0번 포인트가 가진 변수로서 0이라는 attribute pt num이 저장이 될 거예요. 1번 포인트에 대해서는 변수로서 1이 저장이 되겠죠. 이것이 포인트가 100개가 있었다면 자, 101개겠죠. 그러면 attribute pt num인 숫자인 100이 myPt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조이오백스 7일차 니어 포인트에 가시면 새까맣게 잊어먹은 것처럼 새까맣게 지운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부분도 쉽게 이해가시죠? 이제 진짜 조이오 벡스로 가볼게요. 앞으로 배울 내용, 빈 포즈, 니얼 포인트 한번 해봅시다. 자, 조이오 벡스 7일차.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핵심 내용인 빈 포즈와 니얼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코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배울 민 포즈와 니어 포인트는 펑션이죠. 아마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안에 어떤 요구사항이 쓰이는지는 이따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건 민 포즈의 결과는 벡터 값입니다. 그래서 x, y, g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벡터로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니어 포인트는 어떨까요? 니어 포인트죠. 가까운 점. 자, 점에 대한 정보를 돌려받을 건데요. 자, 인티저로서 정보를 받을 거예요. 제가 처음 공부할 때 이런 말들이 좀 황당했어요. 니얼 포인트면 위치에 대한 정보인데 왜 인티저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별다른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어떤 기준에서 니얼 포인트 펑션을 이용해서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았다고 했을 때, 자, 0, 1, 2, 3, 4, 5, 6, 7. 자, 이런 식으로 있다면 가장 가까운 점은 어디가 될까요? 아마도 2번 점이겠죠. 이때 반환되는 숫자가 2인 겁니다. 가장 가까운 포인트에, 자, 포인트 점이죠. 포인트에 그 포인트 넘버인 2번이 반환되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티저 정보가 되는 겁니다. 자, 방금 이 예시로 한번 민 포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와 같이 생긴 박스가 회전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어떤 시점에 가장 가까운 지점이 이 표면상의 이 부분이 된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자, 포인트로는 표현이 안 되는 어떤 면 위에 있는 점이죠. 이 점의 위치 값을 민 포즈는 구해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곳의 위치가 0.7, 2.3, 마이너스 0.9다. 그렇게 된다면 이 값이 민 포즈의 결과로서 벡터의 정보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신 상태에서 제가 이걸 좀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둔 예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민 포즈부터 볼게요. 자,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받아줄 거고요. 보시면 러버 토이를 기준으로 이 물체의 가장 가까운 포지션의 정보를 표현을 해뒀어요. 자, 한번 플레이 해볼 건데요. 가장 가까운 위치인 민 포즈로 구하게 된 결과의 위치가 어딘지 한번 보세요. 자, 조금 이동해가면서 볼게요. 자, 보시면 물론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튀어나와 있는 지점들이 이렇게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면을 가로지르는 장면도 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자, 방금 이 점 보셨나요? 자,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땐 다른 꼭지점들보다 이 면의 이 위치가 가장 가까운 포지션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또 플레이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물체의 모양을 살짝 바꿔볼게요.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가까운 위치가 면을 가로지르면서도 생성이 되는 게 보이시나요? 자, 이 결과가 민포즈로 얻은 포지션 결과를 기록해둔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니어 포인트로 결과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니어 포인트로 얻게 되는 결과는 포인트 넘버 그 자체이고, 제가 화면상에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자, 볼게요. 자, 포인트에 한정돼서 점을 찾아주는 게 느껴지나요? 아까처럼 면을 따라 움직인다든지 하진 않죠. 자, 면을 가로지르는 그런 포인트가 없습니다. 자, 면을 가로지른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고요. 자, 포인트만 딱딱딱 움직이는 거예요. 자, 한번 인풋을 바꿔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결과라고 했을 때, 지금 이 결과는 니어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결과고요. 이 결과는 민 포즈로 보고 있는 결과입니다. 자, 결코 어떤 기능이 더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각각의 용도에 맞게 어울리는 기능들이 있어요. 자, 좋습니다. 이 정도면 니어 포인트의 느낌과 민 포즈의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한번 조이오 벡스에 있는 코드 입력해보면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새로운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줄게요. 지오메트리 들어와주고요. 자, 가장 먼저 여기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자, 오늘은 어치빌 랭글의 두 가지 인풋을 활용할 거예요. 하나는 그리드를 꺼내줄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픽 헤드인데 저는 러버 토이를 조금 더 좋아해서 러버 토이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어치빌 랭글 달아줄게요.
이제 중요한 건 이 식을 입력해보는 거고 이 식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제가 먼저 말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코드를 옮겨 적고 결과를 보는 걸로 만족하시면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완전히 이해가 가셔야 비로소 여러분이 민포즈를 쓰게 되시거나 니어 포인트를 쓸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조금 전에 포인트 펑션 배웠었죠. 그때 이곳에 1을 썼었어요. 이 1은 뭘 의미했죠? 어트리뷰트 랭글에 두 번째 인풋에 들어온 정보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의 내용이 뭐냐면요. 민포즈의 앞에 있는 이 1입니다. 민포즈에 쓰인 이 1은 뭘 의미하냐면 러버토이에 대해서 그리드로부터의 가장 가까운 위치 값을 포지션 정보로 돌려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어렵죠? 자, 만약에 러버토이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자, 러버토이 좀 연습해볼게요. 잘 그려볼게요, 다음부터는. 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자,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작업을 할 건데 자, 그러면 이 포인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 러버토이가 자, 겹친 단면이 이렇게 된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포지션 정보가 어디죠? 자, 이 지점이 될 겁니다. 표시해볼게요. 그러면 이 점이 가지고 있는 이 단면까지의 가장 가까운 위치가 어디죠? 자, 이쯤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가까운 점이 어디가 될까요? 자, 뭐 한 이쯤이 되겠죠? 자, 이 녀석의 포인트 넘버가 0번이고 이 녀석이 1번, 이 녀석이 2번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 얻게 된 민포즈로 인해서 얻게 된 포지션 벡터 값은 이곳에 저장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어트리뷰트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 안 보일 겁니다. 그러나 모든 포인트에 변수 값이 저장이 될 거예요. 0번 포인트는 보이지 않지만 포지션 변수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 값은 x, y, z 값이겠죠. 자, 예를 들기 위해서 한번 써볼게요. 이때의 위치가 뭐 2, 3, 7이다. 이 포인트의 위치는 뭐 4, 3, 6이다. 이 위치는 2번 포인트로 인해 구해준 민포즈로 구해준 포지션의 이 위치는 뭐 5, 3, 8이다. 그렇다면 0번 포인트에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변수 포지션 POS는 2, 3, 7 1번 포인트에서 얻게 된 변수 포지션의 값은 4, 3, 6 2번 포인트는 5, 3, 8 이와 같이 될 거예요. 자, 이 부분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이때 두 번째 문장 사이에 나는 알고 싶기 때문에 attribute new pose는 앞에서 만들어준 변수 pose다 라고 치면 자,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에 new pose에 대해서 생성이 될 거고 우리가 구해준 이 값들이 입력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코드 써볼게요. 자, 잘 보세요. 벡터 pose라는 녀석을 선언해 줄 건데 이 pose라는 녀석은 민포즈 펑션을 활용할 거예요. 자, 민포즈 펑션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첫 번째에서 들어온 녀석에 대해서 한번 민포즈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민포즈 값을 얻겠다 라고 명령을 해준 겁니다.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결과가 안 나오죠? 이유가 뭐죠? 변수니까 그래요. 이때 attribute, vector attribute, new pose라는 녀석을 정의를 먼저 내려줄게요. 이 상태에서 오케이, new pose는 좀 전에 구한 민포즈로 구한 포즈와 같다 라고 쳐준다면 이것에서 볼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어떤 값들이 구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값들이 구해졌죠. 자, 이제 이 값들을 비주얼라이징 하기 위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 이런 거 했었죠. 자, 이 문장을 지운다고 치면 이 밑은 굉장히 다뤄본 적이 많은 내용이에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썼었냐면요. float d는 length, 뭐 attribute p 이렇게 쓰고 그 밑에 d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 이 내용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형의 형태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내용이 바뀌었냐면요.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자, 가장 가까운 위치에 대한 각각의 점이 가진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죠. 그 위치에 대한 거리값을 구한 겁니다. 자, 러버토이에 이곳 단면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상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림이 별로여도 상상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면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때
자, 이 점에서 가장 가까운 점은 어딜까요? 이 점에서 가장 가까운 포지션은 어딜까요? 한 이쯤이겠죠. 자, 이렇게 선이 있고, 이렇게 선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거리값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거리가 1인 곳들을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아마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거리값이 지금 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D값이 포지션의 위치에 따라서 증가할 겁니다. 자, 예전에는 그리드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D값이 증가했기 때문에 동그란 형태가 나온 거고요. 지금은 기준이 러버 토이의 형체이기 때문에 모양이 좀 다를 거예요. 자, 한번 끝까지 입력해서 결과 볼게요. 자, 이 부분은 필요가 없겠죠, 이제. 자, 그러면 플롯 D라는 녀석은 자, 랭스 펑션 아니고요, 디스턴스 펑션 활용할게요. 왜냐하면 랭스 펑션의 인풋은 하나이기 때문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로 구해지게 될 거예요. 디스턴스 펑션 활용할 건데, 자, 모든 포지션 각각의 위치 정보에 대해서 방금 민포스로 구해준 변수 포스를 이용해 줄 거예요. 자, 이때 구해진 길이 값이 채널 펑션에 의해 조절이 될 겁니다. 자, 스케일이라는 파라미터에 의해서 D의 커지는 속도를 정해줄 수 있겠죠. 자, 이때 어트리뷰트 CD는 0이라고 해줄 거예요. 자, 이 부분 TWA 후디니의 정석 카페에서 물어보신 경우가 있었는데, 자, 만약에 CD R 값을 바로 넣으시면 파랗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색깔에 대한 어차피 CD가 등장할 때 나타나는 디폴트 값이 1,1,1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CD.R을 정의 내려줄 건데 sin D라고 해볼게요.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지금은 검정색인데 그 이유는 스케일이 0이어서 그래요. 자, 키워보겠습니다. 자, 그리드에 로우와 컬럼의 값을 좀 올려줄게요. 자, 이곳에 보시면 우리 러버토이의 단면 같은 게 보이는 게 보이시나요? 자, 이 상태로 스케일 값을 계속 늘려볼게요.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 포인트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러버토이는 3차원으로 있겠으나 가장 가까운 점을 찾으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단면이 되겠죠. 단면 중 어딘가가 될 거예요. 이때 가장 가까운 지점이 여기였을 겁니다. 자, 이 점으로부터의 길이를 찾아준 거예요. 그게 D값이고요. 이 점으로부터의 포지션이 이곳에서의 포즈가 된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어렵습니다. 이 부분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곱씹어 생각해 보시고 넘어오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만들어둔 다른 예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새로운 지오메트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줄 겁니다. 가장 먼저 러버토이에 점을 몇 개 선택을 좀 해줄게요. 점을 먼저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 물체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위치를 한번 찾아보게 해볼게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 줄게요. 지오메트리. 자, 우선은 플라토닉 솔리드 하나 꺼내 주시고요. 그리고 러버토이도 하나 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버토이의 위치를 살짝 옮겨 볼게요. 트랜슬레이트에서 X 값을 한 이 정도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때 어트리뷰트 랭크를 활용할 건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러버토이의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이 녀석의 가장 가까운 위치를 찾아볼 거예요. 이때 누가 첫 번째 인풋으로 들어가고 누가 두 번째 인풋으로 들어갈까요? 자, 이 부분은 꼭 여러분이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이곳에 저는 가장 메인이 되는 식으로 벡터 POS라는 변수를 만들어 줄 거고, 이 녀석의 정보에 대해서는 민포스 펑션을 활용해서 얻어낼 거예요. 자, 두 번째 인풋으로 들어왔을 거고, 첫 번째로 들어온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민포스 펑션을 활용해 POS 변수의 값을 구해줄 겁니다. 자, 누가 두 번째 인풋으로 들어오고 누가 첫 번째 인풋으로 들어올까요? 생각해보셨다고 가정하고 제가 말을 해볼게요, 이제. 자, 플라토닉 솔리드, 이 녀석이 레퍼런스가 될 위치 정보죠. 자,
이 녀석의 위치 정보를 분석해서 여기서 가장 가까운 위치를 잡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플라토닉 솔리드가 두 번째 인풋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지오메트리 러버토이는 자, 기준이 되는 원래 모든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위치가 이 녀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자, 우선은 순서를 바꿔두고요. 그런데 자, 러버토이는 지금 몇 개의 점을 가지고 있죠? 자, 12,800개가 넘는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구해주는 건 약간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 면 위에 몇 개만 포인트를 만들어줄게요. 일단 끊어주고요. 스퀘러를 달아주겠습니다. 자, 이 스퀘러는 러버토이 표면에 점을 생성해주고요. 자, 지금은 스퀘러의 토탈 카운트가 1000개이기 때문에 러버토이에 연결을 해준다면 1000개의 점이 생성되겠죠. 자, 이건 너무 많고요. 지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2개만 선택해볼게요. 자, 러버토이 위에 2개인 겁니다. 보이시죠? 위치는 신경 쓰지 않을게요. 2개의 점이 생성되었고, 자, 이 2개의 점에 대해서 이제 플라토닉 솔리드의 가장 가까운 위치를 찾아볼게요. 자, 어치블 랭글의 스캐터의 결과를 첫 번째 인풋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가 없는 UV에 대한 정보는 잠깐 꺼주고 포지션 정보만 보이게 해둘게요. 자, 어치블 랭글의 이 식을 보자면 POS라는 이 변수는 어떤 값을 구해줬을 거예요.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두 번째 인풋으로 들어온 이 물체에 대해 가장 가까운 포지션 정보를 POS 변수에 저장을 했을 거예요. 이곳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벡터 어트리뷰트 new 포즈를 만들어주고 POS 변수의 정보를 입력해 볼게요. 자, 한번 결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 값이 나왔어요. 이 값은 아마도 이 삼각뿔 어딘가의 위치 정보일 거예요. 자, 포인트 정보가 아닙니다. 이 위치에 어떤 정보일 거예요. 아마도 꼭지점에 가깝거나 이 변에 가깝거나 하겠죠. 자, 이 포지션 정보를 활용해서 점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어치뷰트 랭글 꺼내주실 건데 이 부분은 일단 쫓아오세요. 두 번째 인풋에 정보를 넣어주겠습니다. 첫 번째 인풋에 넣지 않고 두 번째 인풋에 넣을게요. 러너버는 디테일 only once로 바꾸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녀석에서 make points, 점들을 만들어 줄 건데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0번과 1번 점, 이곳에 0번 점과 0번 점과 1번 점 있죠. 이 점을 활용하지 않기 위해서 레퍼런스로서 두 번째 인풋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의 결과는 포인트가 없죠. 왜냐하면 첫 번째 인풋에 받았다면 포인트가 있는 상태로 뭔가를 할 텐데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포인트 안 받아도 좋고요. 이 녀석의 이 정보만 포인트 펑션으로 불러올 거예요. 자,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한번 식 써볼 건데, 자, 잘 쫓아보세요. 벡터 A라는 변수를 만들어 줄 거고요. B라는 변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A라는 변수는 포인트 펑션으로 정보를 불러올 건데, 자, 두 번째 인풋에 들어왔죠? 1 써주시고요. 자, P가 아닙니다. new 포즈에 대한 정보를 불러오고요. 이곳에는 attribute new 포즈가 있죠. 자, new 포즈로서 정보를 불러올게요. 그리고 자, 몇 번 점이냐면 이곳에서 구한 0번 점에 대한 new 포즈 정보가 이곳에 A라는 벡터 정보로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 B는 어떻게 써주면 될까요? 포인트 new 포즈 그리고 1번 정보를 불러올게요. 자, 지금 변수이기 때문에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벡터 A라는, 자, 벡터 A 변수는 이곳에서 구해준 이 내용을 받았을 거예요. 이곳이 가지고 있는 변수 A가 이 정보가 될 거고요. 변수 B가 1번 이 정보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이 녀석들을 점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때 add point 펑션 쓸 건데 0 써주시고요. 자, 현재 정보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곳에는 우리가 만들어준 변수 a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add point 펑션 하나 더 달아서요. b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로서 a에 있는 정보가 점이 될 거고요. b에 있는 정보가 점이 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점이 생성됐죠. 우리가 이곳에서 얻어낸 가장 가까운 위치라고 되어 있는 new 포즈 값을 포인트 펑션으로 불러온 a를 점으로 만들어준 게 0번 점이에요. 이곳에 두 번째 정보인 이 녀석이
뉴포스로 저장이 되어 있고, 이곳에서 뉴포스에 대한 정보를 불러서 자 1번 포인트에 대한 뉴포스 값을 받아서 B에 저장했고, 이 녀석을 기반으로 점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1번 포인트가 됐을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 녀석이 가진 0번이 얻어낸 가장 가까운 점은 이곳에 보이는 0번 포인트고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1번 포인트, 이 녀석이 판단한 가장 가까운 위치는 이곳에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가셔야 합니다. 이 내용을 다루고 싶어서 앞에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포인트 펑션을 배워본 거였어요. 자, 이제 기준이 되는 0과 1번 점을 가지고 있고, 가장 가까운 위치라고 후디니가 판단해준 0과 1을 연결해 볼게요. 자, 이 부분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 녀석한테 어치뷰트 랭크를 하나 달아줄 건데요. 자, 이 녀석은 이곳에 있는 0번 점과 1번 점이죠. 자, 뭐라고 써줄 거냐면 id를 만들어줄 거예요. 인티저 id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pt num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곳에 뭐가 나오는지 볼게요. 자, id가 생성이 됐고, 내가 가진 포인트 넘버 0번 포인트는 id가 0번, 1번 포인트는 id가 1번이 되죠. 자, 똑같은 내용을 이 점들한테도 해줄게요. 어치뷰트 랭글 달아주시고요. 자, 복사해서 붙여 넣어도 되는데 연습이니까 또 써볼게요. 인티저 id라는 게 있는데 pt num 이라고 해줄게요. 자, id를 보시면 0번, 0번, 1번 포인트는 1번. 자, 자꾸 연습을 좀 섞어볼게요. 그러면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id라는 녀석이 있으면 활용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 id는 아까 연습에서 get id로 써놨죠. 자, get 지워줄게요. 클로즈 해주시고요. 자, 포인트 넘버 끄시고요. id로 한번 봐볼까요? 자, 비주얼라이제이션 켜주겠습니다. 자, 이 녀석 빨간색으로 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이게 더 잘 보이네요. 자, 포인트 넘버가 아니고 id 넘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머지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묶어줄게요. 자, 현재 신뷰에 보이고 있는 숫자들은 id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준 겁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 꺼주시고, 만약에 포인트 넘버를 보신다면 0, 1, 2, 3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자, 포인트 넘버 본 게 아니고요, id 넘버를 본 거예요. 포인트에 대해서 0, 1, 0, 1. 자, 얘네들을 연결해 줄게요. 어떻게 연결해 줄 거냐면 add 노드 활용할 건데요. 자, 폴리곤에서 by 그룹으로 연결해 줄 겁니다. 자, by 그룹 연결해 주시면, 자, 지금 파랗게 보이는 건 포인트 넘버입니다. 포인트 넘버 순서대로 묶이게 될 거예요. 0, 1, 2, 3. 자, 이게 아니고요, 어떤 방식으로 묶어줄지 결정 지어줄 수 있는데 by attribute을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이곳에 id를 입력해주면 id가 같은 녀석들끼리 묶어줄 거예요. 볼게요. 0. 자, 빨간색이 id 넘버죠. 0번, 0번 연결해줬고요. 1번, 1번 연결해줬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 부분까지 이해가 가시면 조금 더 재밌는 걸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 플라토닉 솔리드에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트랜스폼 노드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곳에 로테이트 값에 뭐 예를 들자면 달러 프레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써줄게요. 그리고 이곳에 곱하기 1.5 하면 돌아가는 속도가 바뀌겠죠. 이것도 곱하기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이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자,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어치뷰트 랭글은 가장 가까운 점의 위치를 찾아줄 거고요. 이곳에서 기준이 되는 점은 가만히 있을 거고, 이곳에서 찾아준 가장 가까운 점의 위치가 선으로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이 결과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머지로 묶어줄 건데, 자, 이 녀석도 넣어주고요. 그러면 점이 보이겠죠? 그러면 러버토이도 같이 볼게요. 자, 머지에 넣어줬고, 자, 선도 넣어주고요. 비주얼라이제이션 끌게요. 그리고 플라토닉 솔리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자,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가까운 위치 정보를 찾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래도 뾰족뾰족하게 생긴 물체이기 때문에
변에 계속 얹히고 있어요. 자, 방금 살짝 보시면 이쯤인가요? 자, 이 부분, 이 장면에서 면을 거슬러 가고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빗변보다 면 위의 포지션 정보가 더 가까워서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방금 보이셨죠? 자, 이제 플라토닉 솔리드 한번 다른 형태로 바꿔볼게요. 큐브로 바꿔볼까요? 그리고 러버토이의 위치를 살짝 내려볼게요. 이 정도. 좋습니다.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자, 가장 가까운 위치를 찾아주는 겁니다. 모서리가 있기 때문에 모서리 위로 일반적으로 지나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물체로 바꿔볼게요. 자, 또 다른 물체로 볼게요. 자, 어떤가요? 굉장히 뭔가 흥미로운 상상들이 좀 떠오르지 않나요? 이제 여러분은 민 포즈를 이해하신 거고요. 다음으로 니어 포인트 갈 건데요. 자, 이 부분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 이 부분이 눈에 굉장히 거슬립니다. 왜 거슬리냐면 이 부분은 우리가 러버토이를 다루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이 부분은 보지 못한 예제거든요. 그리고 코드가 써있지 않아요. 이 이후에 나오게 될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걸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려니 저는 그랬어요. 내가 이해를 뭔가 못했구나. 혹은 이거 당연한 내용인데 내가 못하는 건가? 라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자, 이 부분 빨리 해결해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부터 빠르게 만들어 보고 이 내용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지오메트리 새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박스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이처럼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드가 가진 모든 포인트가 박스에 대해 가장 가까운 포지션을 찾아줘야겠죠. 그러면 어트리뷰트 랭글 꺼내주고요. 그리드가 메인이 되는 정보고 박스가 레퍼런스가 되는 정보입니다. 자, 그리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포인트가 이 박스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포지션 정보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태로 그림을 그려보자면 아마 좀 더 가까이서 볼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이쯤에 가장 가까운 포지션 정보가 있겠죠. 자, 이 점에 대해서 본다면 아마 이쯤에 가장 가까운 포지션 정보가 있겠죠. 자, 이제 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 식과 동일하게 쓰면 됩니다. 벡터 포스는 민포스 펑션을 활용해서 어떤 포지션 벡터 정보를 얻어낼 거예요. 자, 박스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포지션을 찾아줄 건데 우리가 정보를 받아준 그리드의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제 플롯 D라는 걸 만들어 줄 건데요. 디스턴스 펑션으로 거리를 재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드의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위에서 구해준, 자, 이 점이라고 친다면 이 박스에 가장 가까운 포지션을 찾아줬죠. 포스라는 변수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포인트는 D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D라는 변수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과의 거리입니다. 자, 이제 D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줄 건데요. 파라미터를 써줄 거고요. 스케일이라고 입력을 해준다면, 자, 이때 CD는 0으로 디폴트 값이 1,1,1이니까 0으로 맞춰준 다음에 cd.r은 어차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시리아 후디니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답해 드릴 수 없네요. 시리아 TWA 후디니라고 알아? 알겠습니다. 웹에서 TW이라고 알아에 대해 찾은 결과입니다. 아니, 해보세요. 아니 시리아 TWA 후디니의 정석 검색해줄래? 에이, 들어버렸네. 자, 어트리뷰트 cd.r은 사인 펑션이고요. 이 안에 위에서 업데이트해준 D 값을 넣어줄게요. 자, 한번 결과 볼까요? 자, 스케일 값을 올려줘야 합니다. 그리드의 로우와 컬럼의 수를 좀 올려줄게요. 자, 사각형 모양의 이런 정보가 나온 게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 상태에서 박스가 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트랜스폼 붙여주시고 Y축에
$F 써줄게요. 그리고 좀 빠르게 돌길 바라니까 곱하기 3 해줄게요. 자,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고 있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 녀석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레퍼런스가 되는 정보가 바뀌면 되겠죠. 자, 만약에 이 사각형이 두 개면 어떻게 될까요? 머지로 이 두 녀석을 묶어볼게요. 그런데 트랜스폼에서 자, 두 녀석이 겹쳐 있는 겁니다. 여기서 트랜슬레이트 값을 이렇게 옮겨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자, 이게 이해가 가셨다면 이 모양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 결과에서 박스를 그리드로 바꿔줄게요. 조그만한 그리드로 바꿔줄 건데, 자, 이와 같은 사이즈의 그리드로 바꿔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폼에 넣어볼게요. 지금의 결과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4개의 포인트가 돌고 있죠. 그래서 add 노드를 밑에 붙여주시고요. 자, delete geometry but keep the points를 클릭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라졌죠? 점만 남았어요. 하지만 점은 돌 거예요. 이 상태로 copy to point 하겠습니다. 스피어를 만들어주고요. 스피어를 복사할 거예요. 이런 스피어를 복사할 건데 지금은 점이 안 들어갔죠. 이 점을 연결해줄게요. 자, 스피어가 생성이 됐죠. 끊어주시고 이 결과에 대해서 이 작업을 해보려는 거예요. 자, 넣어볼게요. 자, 우리가 기대했던 이 녀석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있죠. 스피어의 사이즈가 바뀐다면, 자, 비슷해진 게 보이시나요? 자, 그런데 사실 CG 위키에서 여기서 알려주고자 했던 내용은 이 방식이 아니라 클로지스트 포인트, 니어 포인트를 활용한 방법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방식은 클로지스트 포지션을 활용해서 자, 이렇게도 이게 표현이 됩니다 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우선은 이제 니어 포인트를 배우러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오늘 뭔가 많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트리뷰트 랭글만 이용해왔는데 다른 노드들도 이것저것 동원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앞으로의 수업은 이렇게 될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니어 포인트에 대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니어 포인트 공부해 볼 건데요. 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아이템은 니어 포인트를 활용할 거고요. 두 번째 아이템이 바로 포인트 펑션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이 밑에서부터 포인트 펑션을 배우고 와야 해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이미 해결했죠. 좋습니다. 포인트 펑션 바로 활용을 해볼 건데, 자, 내리다 보면 이와 같은 장면을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이 장면 바로 만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예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니어 포인트를 먼저 익혀볼게요. 익혀보고 나서 이 예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만드는 예제와 조요백스 이제 CG 위키님께서 만들어준 예제의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기왕이면 적은 포인트로 실험을 다 해보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멀티트레드 형식으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동시에 다루는 걸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우선은 제 예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줄게요. 자, 들어오시고요. 자, 이번에는 서클 한번 꺼내볼게요. 90도를 그리드와 같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로테이션 값을 90도로 바꿔주겠습니다. 마이너스 90으로 할게요. 그리고 폴리곤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디비전 값은 뭐 예를 들어서 24로 한다고 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가 존재하죠. 이 상태에서 add 달아서 자, delete geometry but keep the points 눌러주시면 점만 남습니다. 자, 점만 남은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그리드 하나 만들어줄게요. 자, 이 그리드의 사이즈는 좀 작게 만들게요. 1, 1. 그리고 로우와 컬럼의 수는 2, 2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드의 포인트는 총 4개가 나올 거예요. 0, 1, 2, 3 이런 식으로요. 자, 이제 어트리뷰트 랭글 달아줄 건데, 자, 생각해 볼게요. 이와 같이 조건이 존재한다 했을 때, 자, 저는 이 24개의 포인트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자, 이 사각형에서 가장 가까운 포인트가 몇 번인지 물어볼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0, 1, 2, 3 중에
어떤 포인트가 가장 가까운지 구해줄 수 있겠죠. 자, 애매한 구간들이 있어서 살짝만 돌려둘게요. 자, 그리드를 돌려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그렇다면 자, 이 녀석의 결과인 이 포인트들 중에서 4번은 어느 포인트와 가장 가까울까요? 자, 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12번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조금 애매하네요. 14번이라고 해볼게요. 14번은 이 4개 포인트 중에 어디랑 제일 가깝나요? 자, 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도 얘를 택할 거고 2번도 얘를 택할 거고 3번, 4번, 5번, 6번까지는 얘를 택할 거예요. 그런데 7, 8, 9, 10, 11, 12 한 이 정도는 얘를 택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얘를 택할 거고 여기 있는 애들은 얘를 택할 거예요. 자, 이 수행을 시켜주기 위해 어치블 랭글에 달아줄 건데 자, 어느 녀석이 첫 번째 인풋으로 들어가고 어느 녀석이 두 번째로 들어갈까요? 자, 아까와 마찬가지인 질문이죠. 우리가 레퍼런스로 두고 있는 이 그리드가 두 번째 인풋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첫 번째 인풋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떤 식으로 식을 쓸 거냐면 니얼 포인트 펑션을 쓸 건데 자, 1번 인풋, 두 번째 인풋으로 들어온 그리드에 대해서 내가 가진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가까운 점을 찾아달라고 할 겁니다. 자, 이 결과로 제가 뭐가 나온다고 했죠? 자, 아까 민포스는 벡터의 정보가 나왔죠? 이번에는 인티저 정보가 나올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리드와 비교를 했을 때 내가 가진 포인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포인트 넘버, 자, 1번 그리드가 가진 포인트 넘버를 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0, 1, 2, 3이라고 친다면 자, 4번에 대해서는 0번에 대한 값을 반환해 줄 거예요. 8번에 대해서는 1이라는 값을 반환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결과가 예를 들어서 인티저 어트리뷰트 get number라고 정해줬다면 이곳에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 자, 0, 1, 2, 3, 4 이렇게 있다고 치면 가장 먼저 포지션 정보가 있겠죠. 그 다음에 attribute get num에 대한 인티저 정보가 쌓일 겁니다. 자, 0번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라고 할게요. 그럼 3, 1번은 0, 2번도 0, 3번도 0, 4번도 0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자, 만약에 15번 포인트라고 한다면 자, 2번을 돌려주겠죠. 자, 이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자, 한번 입력을 해볼 건데요. 자, 레퍼런스가 되는 그리드는 두 번째 인풋에 넣어줄 거고요. 자, 우리가 정보를 구해주고 싶은 메인인 이 녀석은 첫 번째 인풋에 넣을게요. 자, 그리고 이곳에 정보를 써줘야겠죠. 자, 인티저 get pt num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get pt num은 near point 펑션 활용할 건데요. 자, 1 써주면 두 번째 인풋에 있는 이 정보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이 정보와 대조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1 써주시고 내가 가진 24개의 포인트죠.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어차피 P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 볼게요. 지금은 어떤 정보도 반환하고 있지 않죠. 변수니까요. 이 값을 한번 체크해볼까요? 인티저 어트리뷰트 체크 pt num이라고 해볼까요? 자, 이 녀석은 앞에서 만들어준 변수 get pt num과 같다고 할게요. 자,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0번 점은 이 녀석의 3번 포인트 3번 포인트입니다. 0번 점은 얘가 아니라 얘랑 가깝네요. 3번 포인트 1번은 1번 점 2번은 1번 점 자, 쭉 내려볼까요? 19번은 3번 점 얘겠죠. 18번은요 2번 점 이런 식으로 가까운 점의 넘버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쓰지 말고요. 어차피 내용은 똑같을 거니까 check pt num이 아니라 id라고 써볼게요. 자, id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인해서 핑크색 숫자를 볼 수가 있었죠. id 정보에 대해서 자, 이곳에 있는 id를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비주얼라이제이션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보시면 포인트 넘버 끄겠습니다. 이 점은 1번 점에 가깝고 이 점도 1번 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번 점에 가깝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번에 가깝다는 이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자, 이때 그리드가 뺑뺑 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트랜스폼 달아줄 건데 자, 로테이트에 $F 써볼게요. 자, Y축에만 써볼까요? 딜리트 채널 해주시고요. 0 써주고 이곳에 $F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해주시면 이 결과를 본다면 자, 돌고 있죠. 곱하기 2해서 조금만 더 빠르게 돌게 할게요.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이 포인트들은 어떤 포인트가 가장 가까운지 찾아줄 거예요. 자, 볼게요. 보시면 플레이해보면 이 숫자들이 바뀔 겁니다. 자, 값들이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자, 사각형이 돌아감에 따라서 가까운 포인트가 0번입니다. 지금은 1번입니다. 1번입니다. 3번입니다. 2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 부분이 이해가 가신다면 이제 이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새로운 지오메트리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나와주시고요.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게요. 비주얼라이제이션 꺼주시고, 이번엔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면요, 그리드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로우와 컬럼의 수는 좀 올려두겠습니다. 51, 51. 이 상태에서 이 그리드 상에 점을 몇 개 뿌려볼게요. 스케러 노드 달아줄 건데요. 자, 지금은 토탈 카운트가 1000이기 때문에 1000개의 포인트가 생성됐죠. 7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꺼주시면 조금 더 랜덤한 경우가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을 켜주시면 어느 정도로 균일하게 뿌려줄지 정해주는 거예요. 자, 균일한 정도를 낮춰볼게요. 자, 한 1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 포인트들은 색깔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색깔에 대한 정보를 한번 줘볼게요. 자,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한다면 어트리뷰트 랭글 꺼내주고 이곳에 색깔에 대한 랜덤한 정보를 줄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어트리뷰트 랜더마이즈 꺼내도록 할게요. 연결해주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0부터 6번까지의 정보에 색깔에 대한 랜덤한 정보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잘 보시면 색깔들이 다르죠? 포인트 사이즈 좀 키워볼게요. 20으로 키우겠습니다. 자, 각각의 포인트에 랜덤한 색깔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밑에 어트리뷰트 랭글 달아줄 거예요. 자, 이걸 키면 그리드가 나옵니다. 이 녀석은 레퍼런스로 들어온 거예요. 자, 머지로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볼게요. 그리드랑 이 녀석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만들어준 그리드에 자, 점들이 뿌려진 걸 동시에 보고 있어요. 이제 어떤 요청사항을 할 거냐면요, 자,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그리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점이 가장 가까운 점인지 물어볼 거예요. 예를 든다면 자, 이 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점이 예를 들어서 뭐 121번 포인트라고 할게요. 121번 포인트한테 이 점이 가까운지, 이 점이 가까운지, 혹은 아까 7개 만들어줬었죠?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점이 어딘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녀석이 1번이고 이 녀석이 2번이라면, 자, 이 결과에서 7개 점 중에 이 녀석이 1번, 이 녀석이 2번이라면 어치빌 랭글의 121번 포인트에 니어 포인트 펑션을 이용해서 자, 1번이 가까우니까 1 이렇게 값을 저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자, 이 포인트에 대해서 자, 포인트 넘버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 넘버가 있다 했을 때 그리드가 가지고 있는 자, 298번 포인트에 대해 니어 포인트 펑션을 활용할 건데요. 자, 첫 번째 인풋으로 들어온, 자, 두 번째 인풋으로 들어온 1번 인풋의 어트리뷰트 p 이렇게 된다면, 자, 298번 포인트는 이곳에 4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 줄 수 있겠죠. 자, 이 포인트였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0번의 정보를 저장했을 거예요. 이곳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미묘하게 2번이 더 가까우니까 2번의 정보를 가지게 되겠죠. 자, 한 번씩 써볼게요. 자,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인풋으로 들어왔으니까요. 자, 인티저 pt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변수의 형태인데요. 이 pt는 니어 포인트 펑션을 활용할 거예요. 이때 두 번째 인풋이니까 1습니다. 이곳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포인트에 대해 체크를 해볼 겁니다. 누가 가장 가까운지. 자,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에서는 안 나오겠지만 이 pt라는 정보는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이 점들 중 누가 가까운지 숫자로서 나타내 줄 거예요. 자, 1, 2, 3 뭐 이런 식으로 포인트 넘버가 있다면, 자, 2점이었으면 2번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확인을 위해서 인티저 어트리뷰트 what num이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그리고 pt 값을 확인해 봅시다. 자, 보시면 0번 그리드의 0번 포인트는 이 중에서 1번 포인트가 가장 가까웠던 거예요. 자, 다른 곳으로 가볼까요? 1156번 포인트는 이 중에서
5번 포인트가 가장 가까웠던 거예요. 자, 이 부분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까지 이해가 온전하게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어차피 CD는 포인트 펑션을 활용할 건데, 자, 포인트 펑션에서 1을 써줬다는 건 뭘 의미하죠? 이 녀석의 정보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CD 값을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은 자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각각 색깔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색깔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어차피 랭글 이곳에서 포인트 펑션으로 얘의 정보를 불러올 건데, 이곳에 CD를 써주면 이 CD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뒤에 뭘 써줄 거냐면 PT를 쓸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해 가시나요? 이 부분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는 처음에 좀 많이 어려웠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할 때는요, 1번 할 때는 포인트 펑션 자 1, CD, 자 1번에 대해서는 1번이었죠. 그러니까 이곳이 이렇게 된 것처럼 작업이 되는 거고요. 뭐 2600번에 대해서는 포인트 펑션 1, 색깔에 대한 CD, 그리고 내려가 보시면 자 여기서 구해진 PT 값이 6이죠. 6. 이런 식으로 0번부터 2600번까지 작동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확인할 수가 있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곱씹어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결과 한번 볼게요. 자, 결과 볼까요? 좋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결과는 자, 이 색깔들과 연관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모든 점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점이 어딘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자, 이 점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점이 어딘지 확인했더니 이 점이었죠. 얘가 가진 이 점이죠. 그걸 확인하고 나서 이 점이 가진 색깔 정보를 얘한테 불러온 거예요. 얘는 찾아보니 이 점이 제일 가깝죠. 그러니까 이 점의 색깔 정보를 얘한테 불러온 거예요. 자, 이보다 많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까지 이해를 성공하셔야 합니다. 자, 좋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오늘 작업을 마지막 식인 이 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식을 써볼 건데요. 동일한 조건에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어치빗 랭글 꺼내주신대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점을 찾고 싶은 자 여기에 있는 모든 포인트들에 대해서 가까운 점을 찾아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풋은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게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인티저 변수인 PT를 만들어 줄게요. near point 펑션을 활용할 건데, 자 아까 7개 만들어준 점 있죠. 이쪽에서 정보를 부를 거니까 1을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치뷰트 P 모든 점에 대해서 구해달라고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인티저 어치뷰트 PT를 만들어서 PT 값을 볼게요. 동일한 이름으로 만듭니다. 자 그러면 모든 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쪽에 있는 점 중에 어떤 점이 제일 가깝냐고 물어봤더니 0번 점은 나는 1번 점이 제일 가까워 라고 답한 거고요. 뭐 1446번은 나는 3번 점이 제일 가까워 라고 답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까지 이해가시죠? 이때 색깔에 대한 정보를 불러오고 싶은 거예요. 얘가 색을 가지고 있죠. 각각의 포인트들이 이 색깔의 정보를 부르기 위해서 포인트 펑션을 활용할 겁니다. 자 저는 자 이번에는 어떻게 쓸 거냐면요, 바로 attribute cd 이렇게 안 쓰고요, get color라고 쓸게요. 자 이 녀석은 벡터 변수 get color가 있다고 할게요. 이때 get color는 포인트 펑션을 활용할 거예요. 이쪽에서 정보를 부를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인풋 1 써줬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cd 값을 불러올 거예요. 이곳에 다운표 해주시고 cd 써줍니다. 그리고 이때 몇 번에서 불러올래 라는 부분에 앞에서 만들어준 pt를 쓸 건데, 자 이러면 어떤 값을 불러왔을 거예요. 근데 pt 말고 1번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포인트 펑션에 의해서 이쪽에 있는 1번 점에 대한 색깔 정보를 불러왔겠죠. 이 값을 한번 볼게요. 자 벡터 attribute get color는 변수 get color와 같다고 써보겠습니다.
자, 0.191868 이런 식의 값이 나왔어요. 이곳에서 1번 점에 대한 색깔 정보를 불러온 겁니다. CD 값. 자, 이곳에 1번 정보의 CD 값 0.191868. 자, 그 값이 불러온 게 보여지나요? 그 값의 세트가 모든 포인트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1이 아니라 여기서 정해준 숫자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PT에 대한 정보 1번일 때는 이곳에서 1번에 대한 색, 0번일 때는 이곳에서 0번에 대한 색, 5번일 때는 이곳에서 5번에 대한 색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PT를 써줄 겁니다. 자, 그럼 이 값이 바뀔 거예요. 자, 5번에 대한 색을 불렀더니 0.55114죠. 5번에 대한 색 0.55114. 자, 이 녀석은 0번이죠. 0.143 어쩌고. 자, 0번 0.143 어쩌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제? 자, 이때 얻은 get 컬러의 색을 attribute CD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get 컬러. 그리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죠. 지금 저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attribute으로 정보를 빼놨는데 조이오백스는 이런 과정이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변수의 이름도 간단하게 적어놔서 굉장히 간단한 식인데 이해는 안 가는 그런 좀 힘듦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극복해내셔야 돼요. 자, 이제 색깔에 대한 정보를 불렀다면 포지션에 대한 정보도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한번 포지션에 대한 정보도 불러볼 건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벡터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new pose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마음 편합니다. 변수 new pose를 만들어 줄 건데, 이 녀석은 포인트 펑션으로 불러올 거예요. 자, 이쪽에서 정보를 불러올 건데, 이번에는 색깔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포지션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때 여기서 구해준 PT 값을 넣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이해 가시나요? 아까는 우리가 구해준 PT, 자, 이 부분 보이도록 할게요. 우리가 구해준 PT 값에 맞게 이쪽에서 색깔 정보를 불러왔죠. 이번에는 new pose라는 벡터 변수에, 자, 이 넘버에 맞는 이 녀석의 포인트 정보를 불러온 겁니다. 위치 값이죠. 자, 여기에서 float d는 distance 펑션을 활용할 거예요. attribute p 그리고 pose. 자, 이거 new pose 써야겠죠. 이 부분이 이해 가시나요? 자,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 녀석이 요런 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 그리드가 요 점이 가지고 있던 요 노란색 빛이 도는 색깔을 받아와서 이렇게 색을 채워준 겁니다. 이번에는 new pose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 점의 위치를 찾아주는 중이에요. 여기에 있는 new pose라는 변수는 이 각각의 점들의 위치 값을,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포인트들의 이 위치 값이 저장이 됐을 거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포인트에 대한 위치 값이 new pose라는 변수로서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포지션과 마찬가지로 한번 new pose도 볼게요. 자, attribute new pose가 있다고, 벡터 attribute new pose가 있다고 해주고 new pose를 정의 내려볼게요. 보시면 0번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구해준 PT가 1이었죠. 이 녀석의 1번 포인트에 아까는 색깔 정보인데 이번에는, 자, 포지션 정보 마이너스 2.21 어쩌고저쩌고. 자, 보시면 0번 점에 대해서 new pose는 마이너스 2.21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포지션 정보를 불러온 겁니다. 그리고 이 포지션 정보를 활용해서 모든 점에 대한 거리를 구해줄 거예요. 자, 0번 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이 포인트가 0번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이쪽에 1번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0번 포인트에 저장된 new pose는 이 녀석의 위치값이에요. 자, 이 부분을 읽어서 써보면 마이너스 2.12 0 마이너스 2.43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작업을 0번부터 마지막 포인트까지 다 해줄 건데, 우선은 0번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0번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이 위치에서 new pose 이 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거예요. 그 값이 d입니다. 이 값이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에는 안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2600번 포인트라고 할게요. 2600번 포인트에 대해서 이 작업을 동일하게 해줄 거예요. 2600번 포인트는
아마도 뉴 포스 값으로 이 녀석의 위치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로 인해서 이만큼의 D 값을 얻어낼 거예요. 자, 이 부분까지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요 영역만 한번 볼게요. 자, 이 포인트부터 이 포인트까지의 D 값은 꽤 긴데, 자, 이 D 값은 좀 짧죠. 이건 좀 긴데 얘는 또 좀 짧죠. 이와 같은 각각의 포인트들에 대한 나한테 가장 가까운 점에게로의 D 값이 모두 저장된 겁니다. 자, 이제 이 D 값 활용해 볼게요.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요. 자, 어치뷰 P.Y는, 자, 지금까지는 어치뷰 P.Y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어치뷰 P.Y는 마이너스 D라고 할게요. 자,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계속 이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건 예상이 가죠. 그러면 자, 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리드의 이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얘가 찾아낸 가장 가까운 점은 얘죠. 여기서 가지고 있는 포인트 중 얘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거리 D가 발생했을 거예요. 이만큼 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이라고 가정해볼까요? 자, 그리드가 가지고 있는 이 포인트는 니어 포인트에 의해서 이 정보 중 이 점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 D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내려갈 거예요. 포지션 값이. 자, 그러면 요렇게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봐볼게요. 자,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자, 1만큼의 거리라고 가정하고 이 결과로 1만큼 내려갈 거죠.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될까요? 거리가 2가 되니까 2만큼 내려갈 거고, 얘는 3, 얘는 4만큼 내려갈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데 이 점과 이 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요 절묘한 점 있죠. 얘한테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거의 유사한 지점. 자, 이 녀석도 둘 중 하나를 택했을 텐데요. 만약에 이 거리가 1이고 이 D에 대한 거리가 1.000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 부분에 갈라진 선들은 이곳에 보이는 것처럼 계곡의 골짜기처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한번 결과 보겠습니다. 다 왔어요. 자, 결과 볼게요. 좋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좀 예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머지로 같이 볼 건데요. 이 녀석은 이 부분을 빼줄게요. 자, 보이시나요? 자, 원래 이런 결과였습니다. 이런 결과였는데 이 전부터 각각의 포인트 거리를 다 쟀을 거예요. 자, 이 녀석 참 애매하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얘랑도 거의 가까워요. 이런 경우에 이처럼 계곡의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하고 또 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해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설명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똑똑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가 저를 가르친다 생각했을 때 처음이라면 이만큼은 알려드려야 그나마 이해가 가요. 이제 니어 포인트를 여러분이 쓴다는 가정하에, 혹은 민포즈를 여러분이 직접 쓰신다는 가정하에 뭔가를 해보시면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저는 조이오백스 이 부분이 굉장히 미웠던 게 너무 쉽게 써놨어요. 이해하기엔 더럽게 어려운데 쉽게 써주셨어요. 쉬워 보이는데 한 토시만 달라도 안 나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고생 진짜 많으셨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요. OP 인풋에 대한 이 부분을, 사실 좀 고민인 부분이, 포인트 펑션을 오늘 배우셨기 때문에 포인트 펑션을 조금 다르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포인트 펑션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저는 OP 인풋 이 부분은 나중에도 배울 기회가 충분히 있거든요. 조금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포인트 펑션, 민포즈, 니어 포인트 이 정도만 얻어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7일차 조금 많이 고생스럽게 수업을 나갔답니다. 굉장히 많은 반복이 있었고, 여러분이 이해를, 글쎄요, 여러분이 벡스의 처음이라는 가정하에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또 하고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좀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답니다.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코칭하는 거였다면 실력에 맞게 설명을 드렸을 텐데 지금 제가 느끼는 여러분은 제가 처음 조이오 벡스를 마주쳤을 때 당황했던 그 실력에 맞게 설명을 드리는 거랍니다. 좋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이 긴 강의를 여기까지 듣고 계시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진심으로 많으셨고요. 이제 벌써 한국 시간으로 설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새해 복 진심으로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강의 조이오 벡스 8일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8일차 노이즈 관련된 거 배워볼 거예요. 간단합니다. 8일차는 정말로 조금 짧게 쉬어가는 느낌으로 강의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모든 랭글러를 위하여.